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무엇을 하느냐? 자, 이제 고려 중기의 정치에 대해서, 고려 중기라고 얘기하는데 고려를 총 5시기 정도로 나눠 드릴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2시기 정도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첫 시기는 별거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바로 뭐가냐? 고려 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 초기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얘기했냐? 뭘 얘기했죠? 안 하셨는데, 에이, 태조, 광종, 성종 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초기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바로 호족들입니다. 호족들이 권력을 잡았던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성종 이후부터를, 성종이 죽고 난 이후부터를 바로 언제라고 얘기를 하냐? 고려 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호족들은 지방 세력들이죠. 이 호족들이 지방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중 일부는 중앙에 올라와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호족들이 중앙에 올라와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문벌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벌귀족. 문벌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으로 올라오지 않고 지방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방으로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향리라고 했던 거예요. 향리.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건 문벌귀족 사이, 문벌귀족들이 어떻게 해먹었는지 이걸 여러분들 얘기를 합니다. 이 문벌귀족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라가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뭔지 알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골품제의 모순입니다. 국가의 높은 관직과 모든 권력을 누가 다 장악을 했다. 다른 사람들이 장악한 게 아니라 일부 진골 귀족들이 장악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육토품을 포함한 다른 신분들은 열받았고 이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신라가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 그래서 들고 일어났으면서 호족일 때, 육토품일 때 그렇게 들고 일어났으면서 결국 지네들도 그 지랄을 합니다. 지네끼리만 결혼을 해요. 지네만 왕실과 통혼을 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느 한 대에만 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해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쌓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능가하는 가문이 나온다. 왕을 능가하는 가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문들을 바로 문벌귀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누가 있었냐면 첫 번째가 누가 있었냐면 해주 최씨. 손 들어보십시오. 해주 최씨. 해주 최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평윤 씨. 파평윤 씨도 있죠. 이런 가문도 있고요. 경주 김씨. 되게 많을 거예요. 경주 김씨.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문이 경원 이씨 가문. 바로 누구의 가문이 되냐면 이자겸의 가문이 됩니다. 자, 이자겸네 가문이 되는데 이 가문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 만만치가 않느냐? 이자겸네 경원 이씨 가문의 영광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이자겸의 할아버지인 이자연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자연 때부터 이자겸 때까지 3대인데 3대 동안에 7명의 왕을 모셨는데 이 7명의 왕 중에서 5명의 왕들이 이 한 집안이네요. 완전히 왕비족이에요. 그리고 이자겸 때가 최고가 됩니다. 왜? 이자겸은 자기의 둘째 딸을 예종한테 시집을 보내서 둘째 딸을 그래갖고 예종한테 시집을 보내서 자기의 둘째 딸과 예종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얘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걔가 바로 인종이에요. 인종인데 어떻게 하냐? 그 인종한테 누구를 또 보냐면 자기의 셋째 딸, 넷째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지금 몇 명 당황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 족보가 꼬이죠. 누구랑 결혼한 거야? 이모랑? 엄마의 동생? 이모랑도 아니라 이모들이랑 결혼한 거죠. 2명이랑 결혼했으니까. 이거 환장한 노릇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종은 이제 이자겸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왜 할아버지 겸 장인어른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 할아버지 겸 장인어른이라고. 합쳐서 외장인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자겸의 그 권한이 왕을 앞질러 버려요. 뭐 왕 따위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거 불안해갖고 결국 왕이 먼저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이자겸이 장군이었던 척준경과 손을 잡고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자겸의 난은 성공을 했습니다. 궁궐에다 이자겸을 불질러버리고 자기 외손자이자 사위인 왕을 사로잡아요. 끌려 나왔고 빕니다, 인종이. 장인어른, 아니 왜 할아버지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고 빌어요. 그러면서 무엇까지 내놓냐면 옥새까지 내요. 옥새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왕의 도장이에요. 왕의 직인. 자, 국가의 문서에는 그게 딱 찍혀야 되고 왕은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걸 준다란 얘기는 왕자를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왕 하세요 하고 옥새를 갖다 바치죠. 갖다 바치는데 와, 이자겸은 진짜로 이걸 받으려고 했었어. 받으려고 손이 나오는데 한 젊은 관리가 딱 이걸 막았다라고 그래요. 갑자기 한 젊은 관리가 아니 폐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면서 이자겸을 한번 쭉 째려보면서 한마디 하죠. 지금 이자겸 대감께서는 폐하를 위해서 거사를 일으키신 것이지 결코 반역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자겸을 딱 보면서 맞죠 대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겸은 그때 손이 나가다 왜?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받으면 반역의 뜻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반역의 뜻은 없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막습니다. 하지만 이자겸은 결국 왕이 되는 걸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 딸, 둘 있잖아요. 셋째 딸, 넷째 딸, 걔네들한테 시킵니다. 너 내가 주는 것 같다. 그 꼬맹이한테 먹여 그럽니다. 뭐냐? 만두를 줬는데 그 만두 속에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들고 가다가 이 딸들이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얘를 조카라고 불러야 돼? 아니면 자기라고 불러야 돼? 좀 애매하죠. 남편이자 조카이니까, 조카이자 남편이니까. 그러다가 너무 불쌍하니까 일부러 넘어져요. 엎어버리고 두 번이나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자겸은 오래가지 못해요. 1년 만에 동맹이었던 척준경하고 갈라지고 척준경이 제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왕이 신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거기다 궁궐까지 불에 탔다. 그러다 보니까 왕실의 권위, 왕권 자체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쯤 되자 이제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묘청이라는 인물이에요. 묘청. 묘청은 서경 출신의 승려입니다. 서경 출신의 승려인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땅의 힘이 다해서다. 개경의 땅의 힘, 개경의 지력은 이미 끝났다. 그렇다면 땅의 힘이 왕성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서경이 길지다. 서경이 길지니 서경으로 천도하자, 평양으로 이사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무엇을 얘기하느냐. 당시 여진이 나라를 하나 건국해서 금나라라고. 이 금나라 나중에 대외관계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 금나라가 진짜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한테 압력을 가해왔어요. 특히 이자겸 때 압력을 가해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여진이 만든 나라 금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니 우리가 임금의 나라이고 너희 고려는 신하의 나라이다. 군신관계를 요구했던 거예요. 군신관계를 요구하니까 이자겸이 딱 듣고 뭐야 하고 딱 나가더니 한마디 합니다. 예 폐하 하고 머리를 숙여요. 뭐야? 근데 왜 분위기는 왜 자꾸 나왔어? 자, 이자겸은요. 솔직히 만약에 싸워갖고 지면은 지 정권이 날아가죠. 그게 싫었던 거야. 그래갖고 머리를 숙입니다. 4대 관계로 갔던 거죠. 그런데 당시 고려는 그걸 쭉 내려왔었는데 묘청은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서경으로만 간다라면 서경의 땅의 힘이 엄청나게 왕성하다. 그러니까 서경의 자리만 잡게 되면 그깟 금나라 우리가 밀어버리고 우리가 주권을 다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금나라를, 금국을 정벌하자라고 얘기를, 금국 정벌론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칭제권원이라는 건 뭐냐? 앞으로 칭제권원이라는 단어는 조금 알아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쯤 되니까 여기에 반발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은 대표적인 개경파예요. 이 사람은 한마디 하죠. 서경? 무슨 놈의 서경으로 가냐? 천도 한번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못 가? 개경에 그냥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금나라랑 싸우자고? 대가리 총 맞았냐? 금나라가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데 지금은 피해야지. 조금 현실적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었다면 묘청의 말이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김부식의 말이 마음에 듭니까? 묘청의 말이 마음에 들죠. 그러다 보니까 묘청의 말을 듣고서 인종이 왕이 서경에다 대화궁이랑 궁궐을 짓게 되는데 에휴 안 되려면 안 되나 봅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필이면 궁궐 짓는데 벼락이 뭐 수십 차례 한꺼번에 계속 며칠에 걸쳐서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막 불도 나고 난리가 납니다.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죠. 가면 굉장히 짜릿하겠죠. 번개 피하려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안 가게 되고 서경천도가 실패로 끝나니까 묘청은 깜짝 놀라서 들고 일어납니다. 자, 국호를 대위.
연호를 1000개라고 해갖고 바로 묘청의 난을 일으켜요. 하지만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냐면 결국 김부식이 묘청을 진압하고 묘청을 무너뜨려버리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자 고려는 어디로 서경으로 천도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이제 다른 겁니다. 묘청하고 김부식을 나눠서 여러분들 설명을 할 거예요. 묘청은 서경파죠. 서경파예요.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젊은 관리들이 많아요. 그에 비해서 김부식은요, 여러분들 개경파입니다. 원래부터 이 개경에서 주도권을 잡아온 오래된 귀족들이에요. 이렇게 대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상이 틀려. 자, 묘청은 서경 천도, 서경 길지서를 얘기했어요. 어떤 이론? 풍수 지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김부식은 고려를 대표하는 유학자입니다. 고려를 대표하는 유교예요. 유교 사상가예요. 그 다음이 세 번째는 자 어느 나라 개성의식이 있느냐요. 묘청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니까 서경으로 천도하자. 서경은 바로 평양이라면 옛 고구려의 수도. 그리고 북으로 치고 올라가자. 아 고구려 개성의식이죠. 이 사람은 고구려 개성의식이에요. 그에 비해서 김부식은 신라 개성의식입니다. 어떻게 신라 개성의식인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별의별 대답하는 친구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삼국사기를 읽어보니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딱 10년 뒤에 무엇을 쓰게 됐냐.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쓰게 되는데 그걸 자기가 읽어봤다. 읽어보고 아니 그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를 정통으로 삼고 고구려와 백제는 정통이 아닌 걸로 표현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친구.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읽어봤어요 했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어렵게 해서 그래. 쉽게 해석합시다. 여러분들 김부식 경주 김씨예요. 경주 김씨라면 어느 나라 왕족의 후손? 여러분들 신라 왕족의 후손. 신라 왕족의 후손이 역시 나라는 고구려지. 구려. 저 신라는 좀 그래. 이렇게 하면 이거 미친놈이죠. 당연히 경주 김씨니까 신라 개성의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묘청은 북으로 치고 올라가자. 자주적인 북진 정책을 이어받고 있죠. 그에 비해서 김부식은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정책이에요.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정책이에요. 왜? 자기의 그대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죠. 하지만 자 이렇게 갖고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분표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자금의 난이든 묘청의 난이든 문벌귀족 사회 내에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고 모순이 일어났다. 이러다가 결국 누군가 터지게 됩니다. 그 터진 것이 바로 1170년 무신난인데 무신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요거 정리가 되셨죠? 주로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묘청, 김부식 이거는 실제로 내신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의 정치 세력을 비교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개경파예요. 이쪽은 서경파예요. 여러분들 보이죠? 1번 김부식, 2번 묘청 해갖고 나왔습니다. 김부식과 묘청이 있어요. 자, 개경파의 김부식, 그 다음에 서경파의 묘청 맞죠? 그 다음에 2번 풍수지리 사상, 유교 사상. 어우, 잠깐만. 바뀌었는데? 이쪽이 유교 사상이죠. 그리고 이쪽이 풍수지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미 나왔네요. 그 다음에 3번은 금에 대해 4대. 여러분들 고려의 정치 세력 딱 봤는데 이 나라는 금한테 4대 하는 거. 아니 개경파 김부식은 금한테 4대 하자라고 하는 거 맞죠? 그에 비해서 금국 정벌을 주장하는 거 서경파 맞죠? 그 다음에 개경파 김부식은 신라 개성의식 맞죠? 서경파는 고구려 개성의식 맞죠? 그 다음이 자 개경파는 문벌귀족 원래 있던 귀족들이고 그 다음이 이쪽은 신진 관료들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몇 번이 답이 된다? 2번이 답이 됩니다. 정리 여러분들 다 되셨죠?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역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봅시다, 여러분들. 서경의 지세를 보니 풍수가가 말하는 연꽃 모양의 터입니다. 자, 서경의 지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궁궐을 지어 거처하면 천하를 아우를 수 있고 금나라가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서로 6나라가 자, 신하 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경으로만 옮겨가면 주변 국가들이 우리한테 다 항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라는 거 당연히 묘청의 서경파가 되겠죠. 거란을 정복할 것을 거란이 아니라 여진, 금이죠. 금나라가 스스로 항복한다라고 위에 써 있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다니까.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대위국이라고 한 거, 대위라고 정한 거 맞아요. 풍수지리서가 불교, 묘청의 승려니까. 칭제건원하고 북진정책의 의지, 자주적인 북진정책 맞죠? 서경을 도읍으로 자 혁신정책을 추진하려고 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혼자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고려 중기 정치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